그 연결해가지고 12운성을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할 건데, 진짜로 이거를 잘 다루면, 어디 가서 절대 욕 안 먹을 만치 딱 바로 개업을 해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오행 가지고, 우리가 하던 습성이 남아가지고 이게 빨리빨리는 안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뭐 벽국을 뽑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는데, 우리가 딱 요 12운성 해가지고 일반적인 책을 보면은 대부분 다 그냥 뭐 한 장에 이렇게 적혀가지고 뭐 일본의 몇몇 학자들이 쓰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적천수 해가지고 막 역학하는 사람은 다 봐야 되는 그런 책도 보면은, 뭐 간목이 뭐 해에서 장생하는 것은 오행적 개념에서 이해가 되나, 을목이 해에서 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행적으로. 이래 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부정을 해놨는데, 거기서 온 큰 오류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거거든요. 오행을 제일 먼저 우리가 음양을 갖다가 이제 선행 개념으로 잡아 놓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생각했던 기존의 이론은 뭐냐면, 오행을 그 다음에 선행 개념으로 삼고, 그 다음에 10간 12지에 우리가 간지로서 일을 해놨단 말이죠. 근데 요게 어차피 뒤에 나온 개념이고, 이 10간이 바로 정밀하게 음양을 쪼개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연의 운동 단계를 갖다가 정밀하게 갑 틀리고 을 틀리듯이 그 운동하고 있는 방향의 단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하고 12운성의 흐름대로 그 사람의 밥그릇은 쭉 이렇게 갈 것이다. 운동 방향만 읽어줘도 그게 거의 다 맞아요. 특수한 어떤 우리가 격에서 말하는 격의 모양에서 특수한 모양들을 몇 가지 빼고 나면은 이대로 말해주면 무조건 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운성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하고, 할 때마다 이걸 보게 돼요, 12운성을. 그래서 12운성에 대해서 일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연의 변화 단계를 갖다 보면 10월 달에 우리 겨울 돼가지고 음력 10월 달쯤 되면은 나무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그렇죠, 신운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무심하게 보고 이렇게 슥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하단 말이죠. 우리 큰 나무에, 두꺼운 나무, 우리 못으로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부드러운 씨가 잎이 이렇게 참 밀고 나왔단 말이에요. 찢고 나왔단 말이죠, 그게. 그지? 어떻게 이 두꺼운 나무의 껍질을 얇은 것이 뚫고 나왔느냐. 뚫고 나오도록 해주는 힘이 그게 갑이란 말이죠, 갑.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초겨울에 해서 이제 해월, 그러니까 보통 양력으로 따지면 11월쯤 되면 그 모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해월에 이르러서 갑운동이죠. 갑운동에 의해서 부들부들한 씨앗이 이렇게 밀고 나오면, 자월이 되면은 내부적으로는 이제 더욱더 갑의 힘을 더 응축시켜서 기르는데, 외부적으로는 더 추워지는 모양이 되잖아요, 그죠? 실제 자월이 되면 억수로 춥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찢고 나와서 모양만 드러내고 더욱더 세찬 바람을 맞고 지나가면 내부적으로만 이제 압력이 더 차 있거든요. 그래서 추월이 되면은 그것이 다시 밀고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밀고 올라오는데, 요 축이라고 하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 축이 우리 오행적으로 토잖아요, 그죠? 이 오행적으로 토인데, 축은 뭐를 하느냐 하면 경을 집어넣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운성 표는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경의 입고지란 말이죠. 이 축이 뭐를 하느냐 하면, 그날 설명을 해줬다시피 이 씨앗의 껍데기를 쭉 이래 쓰면은
이제 옛날 사람들은 어려운 말을 썼거든요. 손모시킨다. 금기를 손모시킨다 해가지고 덜 손자에 이제 그러니까 살살 이렇게 끄어내서 이제 그 기운을 분해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축이 되면은. 그래서 경이 축월이 되면은 그 기운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축월생이나 소띠의 경일주들은 원래 이게 의고 그 혁이죠, 혁명하는 그런 성품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알겠죠? 팔째 축이 있는 게 아니고 신이 있는 사람들은 괴팍하다고요. 근데 한다이라 뭐 하고 막 이런 혁명성을 가지는데 축을 가진 사람은 이게 오행적으로 육친이 정인이라서 그런갑다가 아니고 축이 그 단단하게 굳히는 것을 이 과정을 거쳐서 단단하게 굳히는 그 힘을 와해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이를 보면은 그렇게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한쪽을 약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 놨던 그 분출하려고 막 내부적으로는 계속 압력이 차 있다가 인이 되면 드디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거든요. 요 인에 대해서 갑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정월달이죠, 정월달. 정월달이 되면은 이제 그 모양이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해서 갑의 모양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묘에 이르면, 이제 묘에 이르면은 갑이 그 기세는 이제 강해져도 이제 사실상 내부적 힘은 빠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진에 이르게 되면 이제 아무리 그 숨어있던 거요 또 진월이 되면 이제 다 드러나고, 그죠? 그래서 4월이 되면은 그 기운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급속도로 그 갑의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4월에 이르러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5월에 들어서 이제 사지죠. 이제 거의 이제 있는 거는 같은데 거의 죽어 있는 상태와 거의 똑같은 상태로 가는 거죠. 이게 갑의 기운이라는 게. 그 다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미에 이르러서 드디어 우리 표에 보면 묘가 되듯이 이 묘의 모양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요게 보면은 이 갑의 운동이 쭉 벌어져서 올라와 가지고 요 가는 모양을 갖다가 미에 이르면 쉽게 말하면 이게 기에 천간적으로 따지면 기와 같거든요. 오행적 토의 속성으로 결국 밀고 나오는 갑의 힘이 기하고 합하면 여기서부터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요때 되면은 이제 그 세력을 완전히 잃고 절지, 태지, 그죠? 양지가 아니라 술이 들어가야지.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시 양지로서 그 힘을 기를 준비를 한다고요. 이때. 요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갖다가 옛날 사람이 참 그 관찰력이 좋다는 거죠. 가만히 자연에서 우리는 슥 지나갈 거 맨날 버스 그 기다리면서 이렇게 나무들 이렇게 쳐다봐도 잎이 짙다, 잎이 붙었다 뭐 이 생각밖에 안 하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장밀하게 이렇게 해놓은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모양이 처음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장생의 개념인데 장생, 그죠? 그 다음에 목욕, 목욕. 이씨 갑자기 이것도 하도 안 쓰니까는 한글로만 쓰니까는 또 이상하게 되네요. 목욕, 관대. 그래서 목욕 때 되면 실제로 그 기운이 외부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떨어뜨릴 거 떨어뜨리고 외부적인 희생을 감소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갑의 힘이라고 하는 게 해에서 모습을 드러내면 자에서 살짝 일그러졌다가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관대에 이르면 이제 그 모습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인에 이르면은 동생 목욕 관대 걸록 이제 록을 세워준 이제 갑의 뜻을 그대로 계승한 모양, 그죠?
모양을 그대로 개성한 모양대로 이제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기세가 가장 왕하여, 그죠? 이제 그 세력이 이제 그 제왕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보통 책에 보면 이제 사람의 생로병사에 보통 비유를 많이 해놨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놓으면 뒷날에 풀이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서서히 힘을 빼기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여기서부터 자, 쇠의 단계에 이르렀다가, 그죠? 그 다음에 병, 사, 묘, 그죠? 절, 그 다음에 태, 양.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책을 보면은 그 기운이 왜 양가는 새를 따라서 원래 그대로 순행을 하고 음가는 역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나도 그것 때문에 그 음이 왜 거꾸로 갈까? 자연의 원리에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그거는 이해가 안 된다. 시간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세월이 가면, 그지? 음간이건 양간이건 뭐 상관없이 순행을 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음간만 거꾸로 가느냐? 결국은 이게 이 양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장하는 일을 하거든요, 장. 그 다음에 음간은 생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장의 모양이 뭐냐면 그 뜻을 순수하게 뿌려준단 말이지, 갑에서는. 뿌려주는데, 우리가 장생의 개념을 일로 보자 하면, 힘의 세기를 일로 보자 하면, 목욕의 2, 관대의 3, 걸록의 4, 그 다음에 왕의 5. 자, 완전히 힘이 들어갔다면, 다시 4, 3, 2,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대충 그 힘의 그 균등함이 이렇게 대충 보이거든요. 아무 갑이라고 하는 것이 지가 그 뜻을 뿌려서 만들어내는 상이 뭐냐면 사실은 을이에요. 그래서 갑이 요때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요렇게 되겠죠. 지금 표가 쭉 해갖고 제왕, 쇠병사묘, 절태양에서 갑의 힘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엄청 커진단 말이죠. 그죠? 근데 표를 보면 이제 을은 어떻게 가느냐면, 을은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요런 식으로 하죠. 요렇게 시차적으로 조금, 그죠? 이렇게 해갖고 사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갑의 힘이 면적을 이만큼 잡아먹고 지금 들어갈 때 이에 순응해서 반응해갖고 오는 거는 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반응에 의하여 가는데, 하늘에서 뿌려지는 기운은 순수하게 그대로 1이면 1 탁탁탁탁 그렇게 들어가면, 반응하는 기운은 그에 반응해가지고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아주 펼칠 만한 자리가 있으면 강하게 펼쳤다가 자신의 세력을 잃으면 축소되어 있는 모양으로 이래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갑은 그냥 그 분출하는 힘으로 본다면, 을은 그냥 풀로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풀이나 뭐 알의 기운처럼, 알처럼 이렇게 보면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을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이 인묘진 사오미에 오면 봄, 여름에는 반드시 풀이 무성하게 자라요. 그지? 그죠? 봄날부터 풀이 확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름 막바지까지 들어갔다가 가을이 가면서 메마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유술, 해자축까지 바짝 말라있다고요. 이때 말라서 가을 겨울에 산에 가면 풀들이 다 말라서 이제 비틀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랬다 다시 오면 가죠. 그러니까 갑은 모양이 순수하게 가는데, 이것은 이제 그 펼칠만 할 때는 확 펼쳤다가 세력을 잃어버릴 때는 가장 위축된 모양으로 이게 있단 말이죠.
이거를 어디다 써먹느냐? 그럼 지금부터 써먹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을만 우선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경에 갑오, 경에 갑이, 경에 갑신. 자, 이래 있다 치고, 자,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이게 이제 그날 일주거든요, 일주. 지금 일주라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건데, 자, 이 사람의 천은 무엇으로 삼는다? 이 팔자에는 편제가 이렇게 드러나 있죠. 그죠? 갑이라고 하는 게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자신의 짝으로 삼을 만한 걸 이 사람이 지금 갑이라는 걸 삼았단 말이죠. 이 사람의 부인들 중에서 누가 제일 몸이 안 좋을까요? 1번, 2번, 3번. 책을 보고 공부를 했으면, 아, 정관격이네, 편제격이네, 그죠? 걸록격이네. 지금 머리에 딱 아마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됐을 거거든요. 3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기운이 땅에 뿌려지기를 갖다가, 이것도 물론 좀 약한 형태지만은 이것은 가장 세력을 펼치고 있는 모양이고, 갑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절지에 끊어진 자리에 가 있는 정도란 말이죠. 12운성으로 할 때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맞느냐? 맞아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맞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이유 없음.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게 이렇게 갔다면, 요 위에 앉아 있다면 자신이 앉은 자리가 그렇게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팔자라는 게 격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절지에 있다. 요 형태를 그러면 연이나 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보면 이래 되는 거죠. 자, 연에서 왔다. 이 사람이 해년에 왔다. 그러면 부인이 해년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 해, 자, 축, 인, 묘, 진 방향으로 가면서 튼실하게 가는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술년쯤 왔다. 그러면 좀 있으면 당신 부인이 아플 것이다. 술, 해, 자, 축이라는 운을 지나가면서 당신이 짝으로 삼고 있는 갑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처에 대한 근심 걱정이 따르게 될 것이다. 안 맞을 것 같지요? 좀 맞아요. 그래갖고 이것만 표로 쫙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딱 해주면 절대 안 맞을 일 없어요. 예. 정일주일 때 예. 옆에 갑이 이제 갑을 처로 삼고 있다 치고. 그러니까 서로 삼고 있다 치면 지금 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밑에 있는 그거를 지금 이제 뿌려진 현상, 그러니까 지지를 놓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제 밑에, 제 밑에, 현재는 정제는 제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제가 온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무죄는 잘 없어요. 사실은 무죄도 있긴 있는데, 무죄는 무죄대로 없으면 없는 거라 그냥. 짝이 없다 보면 돼요, 원래. 네? 그래서 무죄가, 또 이런 말도 있거든요. 무죄가 대죄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팔자에 아예 없다는 것은 없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야, 을축 뭐 이런 거 보면은 이 여자다 치고 남편이 축중에, 우리 지장간 다 아시죠? 축중에 신금의 모양으로 있단 말이죠. 아주 이 신금이
아주 세력 없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춥고 어두운 공간에 있다 뭐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이게 무슨 격인데 뭐 남편은 어떻게 산다가 아니고 일지에 남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당신 남편은 소처럼 살아간다. 그죠? 소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뺀또 들고 맨날 월급 들고 직장에 왔다 갔다 하든지. 그러니까 딱 때 되면 아침 9시 딱 되면 출근했다가 저녁 5시 되면 뺀또 들고 그냥 오는 거라. 그죠? 이 축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둡고 춥고 그 다음에 깜깜하고 정신을 다루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져도 축시는 해가 뜨기 직전에 그죠? 그 어두운 공간이 되니까 도인 같은 남편 그죠? 보사 같은 남편 저 망할 거 없는 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택시 운전 이런 거 하면 막 자기가 가진 거라고 그 지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망할 것도 없고 막 요런 거 하고 살아가는 거라.